자, 국힘이 지금 지속적으로 인요안을 내서갖고 네, 혁신위원회. 혁신 빨리 그만둬. 니네들 빨리 지역구 꿀 보직들 던져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23인의 살생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명단들이 공개돼 갖고 뭐 서울 경기부터 부산 TK 이쪽에서 그 명단들이 돌고 있어요. 23인의 명단이. 저도 받았는데. 뭐 다 아시죠? 다 아는 사람들이고 알릴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제가 받은 거는 뭐 하영재, 황보승이, 김웅, 김용판, 김희국, 서병수, 송원석, 최재형, 홍문표, 한기호, 최춘식, 그다음에 태영호, 박성중, 안병길, 백종헌, 이주환, 전복민, 김병욱, 김영식, 김영선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아무튼 이 명단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내놓고 자리 뜨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열심히 하던 태영호, 박성중, 뭐 김웅? 이게 이제 토사구팽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네. 혁신이가 나 사퇴할 거야. 니들 안 물러나면 사퇴했습니다. 아니 그 뭐 끝냈어? 3명은 아무튼 사퇴했습니다. 혁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네. 논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된 위원들이 3명이 사퇴를 했는데요. 이 사의를 표한 결정적인 계기는 어제 회의에서 듣게 된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에서 온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잘 유지하고 연착륙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용일 뿐이다.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죠. 지들도 알고 있는 거야. 김경진 얘기했대요. 김경진 혁신위원. 김경진 이 양반은 우리 쪽에 있다 건너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랑 어땠을까? 스카 요정. 어쩌을까? 동양이기도 했었고. 네. 친합니까? 친합니까? 친한 건 아닌데 팟빵에서 그 한번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마터면 하마터면 네, 같이 동료 될 뻔한 분이시죠. 상 작가님 하마터면 그렇게 된 사람 되게 많네. 아슬아슬하니.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잘 게 피해가네. 그런 그 새로운 방송 제안을 받을 때마다 네. 제가 게을르고 피곤해서 내가 하는 것도 벅찬데 누구 딴 데 가서 하는 거 못한다고. 작가님 네. 부지런했으면 지금쯤 저쪽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야, 내가 작심하고 이게 여의도 바닥 돌기 시작했으면 아유, 나 뭐 최영일 평론가나 김성수 평론가보다 더 많이 출연했을 거야.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수박저였고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낫다는 거니? 아니. 네, 아무튼 큰일 날 뻔했다는 게을러서 저희 방송 지키기에도 급급한 송 작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 그림의 그 큰 틀은 뭐냐면 답정너야. 어차피 잘릴 놈 그리고 떨어질 놈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거를 윤석열이 직접 하면 좀 폼이 안 나잖아. 모냥 빠지잖아요. 모냥. 전문 용어 나왔네. 요런 거는 이제 가오 안 살고 모냥 빠진다고 하는 전문 용어대로 직접 하기가 뭐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시킨 거야. 근데 지금 인요한이 뭐라 그래서 대통령한테다 하명받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버텨. 이걸 버티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 반개혁, 그러니까 인요한이 일단 3명을 사퇴를 시키고, 그럼 얘들은 공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 3명을 사퇴를 시킨 상태에서 나 다음 주에 폭탄 선언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22명 이름 말하는 거 아니야? 응? 이 이름 말하는 거 아니야? 이 22명은 나가라. 아니, 하위 이 22명이다. 22명은 이미 가망 없다고 저쪽에서 내놓은 명단이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60명이에요. 60명의 물갈이란 말이야. 나머지 40명에 대한 명단까지 다? 지금 혁신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공천 주면 안 되는 현역 의원 명단들을 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받은 것 중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당관 출신의 의원들이 뭐 명단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되지 않을까라는 명단인데 뭐 얘기해 드릴까요? 해주세요. 더 궁금해 우리 수박들. 권칠승, 김영주, 도종환, 박범계, 이계호,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혜, 황희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장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가운데 3선 이상은 거의 뭐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대본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튑시다. 어차피 한 잔 먹었는데. 자, 오늘 방송은 이 에피소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저께 더 탐사에서 그저께죠. 조국을 저격했던 무리들이 지금 그거 써주는 거야? 더 탐사 얘기라고. 유탐사. 유탐사 얘기에서 조국을 저격했던 놈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재명을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 데서도 안 봤더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이제 주범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방송 내용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법사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즉,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조국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왜냐면 국정감사를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뭐, 공개적인 언론에서 두들기는 거 말고는 물리적으로 지네들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도 사퇴를 안 하고 버텨보겠다고 하던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한 데 있어서는 대통령의 우중보다는 법사위를 비롯한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사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또 하나 놀라운 건 걔네들이 스스로 그 당시에 그러면 조국을 살리려고 했던, 조국 편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은 혼자서 싸운 거예요. 30여일 동안 그 청문회를 거치면서 혼자서 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30일 안에 공수처법을 비롯한, 정말 그 지소미아 관련된 법안부터 시작해갖고, 진짜로 우리가 꼭 필요했던 법안 3개를 통과를 시키고, 그걸 안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윤석열이랑 난 같이 동반사퇴하겠다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지만, 그 성과를 내놓고, 쓸쓸히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도 조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에 어떤 확인 사살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의원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거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못 믿어, 다 못 믿어. 다 못 믿는데 다 못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원이었고, 그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님이 외롭게 혼자 싸우게끔 내버려뒀고, 사실은 조국 장관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명운을 걸고 사실은 그걸 바라보고 정의로운 싸움을 하신 건데, 그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미래 따위는, 나라의 명운 따위는 개나 줘버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죠. 대통령 하나 바꿔놨는데 왜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수박이었다. 맞아요. 그 팩트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과 지금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 다 수박이었고, 그렇죠. 다 조국을 싫어했고, 다 윤석열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거지. 그 의원들이 지금도 민주당 안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국 사태에 어떠한 형태로 관여됐던 의원들, 뭐 김정민은 너무 대놓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어떠한 의원들도 지금 있는 우리의 의심에서,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의 내부 반란자들의 어떤 동지일 것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그 느낌이에요.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딱 앞에 세워놔. 그리고 옆에 막 마치 저희는 대통령을 위합니다. 저희는 대표님을 위합니다. 라고 서 있어. 웃으면서. 근데 손이 다 뒤로 가서 대통령과 대표 뒤에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종을 자리에 앉혔던 당시의 4대부 사력들이나 요즘 너무 재밌는 드라마 하더라. 주말 드라마로. 고려 거란 전쟁이요.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온 것처럼 효종을 앉혀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휘두르려고 했던 당시의 무신 집단이나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오로지 자기 배지밖에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뭐 당에 들어가가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어서 문재인 주류가 아니야. 대통령님 대표하실 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봐요. 문재인 대표를 쥐고 흔들고 난리 지랄 발광을 하던 애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대표회의 하다가 안 한다고 튀어나가서 대표가 붙잡는데도 도망간 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대표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자기들은 한 자리 해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 있는 사람 써야 되잖아,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게 된 네. 거고. 이재명 대표도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오래 있었지만 지금 사실 얼마나 외로운 아웃사이더잖아. 싸움을 하고 있겠느냐는 그러니까 거죠. 측근이란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자기 개파란 사람도 없는데 지금 뭐 거의 비슷한 거라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들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래도 누구 믿을 수 있어요? 누구 믿을 수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고 아 막연히 그렇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래 역시 그랬구나로 확인이 됐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다? 지금 있는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검증해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검증해도 믿을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갑자기 네. 지금 뭐 한다고 지금 해서 와서 이미지 세탁한 사람 되게 많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랑 같이 다니는 애들 막 있어요. 믿지 마요. 갑자기 양평고속도로 막 얘기해요. 믿지 마요. 그건 갑자기 지금 뭐 자기는 당선돼야 되니까. 그렇죠. 공천 받으려고 하는 공천 받아야 거니까. 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외부에서 깨끗한 지금까지 정치계에 발 안 담그고 정치적 빚이 없고 검찰의 캐비넷에 없는 사람들 있죠. 진짜 제대로 된 시민 후보들 쫙 뽑아가지고 그 시민 후보들 저 검찰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들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 100명 이상의 물갈이가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 혁신위에서 최고위가 신인들한테 그러니까 기존 의원들에 비해서 30% 정도 감산안을 주는 페널티가 아니라 일종의 핸디캡을 주는 지금의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진짜로 이제 정치 신인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그 의원들하고 다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있을 선거법 그 현안을 통해서 병립형 그러니까 그냥 표대로 그냥 받아가는 예전의 안을 갈 거냐 연동형으로 해서 많이 받아가면 비례대표를 안 하는 지난번 총선 같은 방식을 갈 거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게 앞으로 선거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말 민주당 내부의 지류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한나라당 예전처럼 병립형으로 가서 국진당이랑 그냥 다수당으로 해서 가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진당도 영남권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준석이랑 합의가 안 되면 준석 신당이 TK를 뽑아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도 이번에 어떻게든 200석 이상을, 또 180석 이상을 하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내부에서는 수박들이 나서갖고, 도덕적인 민주당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례정당 내면 안 되고 연동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례정당 안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연동제를 하면서 비례정당도 하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국진만 그렇지. 많이 되게? 국진만 비례정당을 뭐야? 하든지 이걸 하라고 지금 이걸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난쳐? 근데 그게 지들한테는 유리하거든.
어차피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이길 건 알지만 이게 비례하고 병합형이 돼버리면 20석 이상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 민주당이. 그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연동형을 하지만 비례는 내지 말자. 지난번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자라고 수박개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짬짬이가 된 거지. 이 양아치들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병합형을, 비록 그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병립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더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대로 가야 근데 되는 그렇게 게. 되면 어차피 위성정당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국짐은 아예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 거고, 그리고 준석이도 위성정당을 추가로 만들겠죠. 비례정당. 저 이제 와서 사실 얘기하는데 당시에 저는 열린민주당을 찍었어요. 비례를 왜 찍었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 왜 찍었냐면 시민들이 추천한 후보였어요. 시민들이 검증을 끝낸 후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서 열린민주당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모시는 저희 스승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누가 봐도 이게 맞다라는 게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성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죠? 조정훈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시민들이 검증하지 않은 사람들이 후보로 와 있는데 그들에게 표를 몰빵을 해줬다라는 사실 자체가 되게 당시에 너무 화가 났어요. 시민들의 추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누구 꼭 의원으로 저희가 배지 달아주고 싶습니다. 이들이 일하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뻔히 이걸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소위 어떻게 결성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뭘 알아? 우리가 그래도 이 바닥에 좀 오래 있었고 우리가 엘리트니까 우리가 엘리트들로 쫙 꾸려볼게 해가지고 지들이 딱 뽑은 사람들을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붙었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야당 진영에서 용해인 의원이 나서갖고 새로운 형태의 개혁연합 신당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비례로 나서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미진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세력들과 모두 제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국, 송영길, 그리고 그 이외에 진보 시민 세력들을 전부 다 아우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보다 굉장히 큰 이슈로 이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력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말 그대로 연동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들은 사실상 용해인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서 용해인이 지역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또 비례대표 한다고 하면서 일종의 위성정당에 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저는 딴 거 다 떠나가지고 비례냐 지역구냐가 뭐가 중요해요? 일 잘하면 되잖아,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준 의원 몇 명입니까? 그게 비례고 지역구고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니들 지역구에서 3선, 4선, 5선, 6선 니들이 뭘 했는데. 그리고 그 용해인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은 안 되고 이준석만 빼고 이준석도 빼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빼고 정의당도 빼고 금태섭 양양자도 빼고 그들이 혹시라도 앞으로의 위성정당 내지는 연동형에 의해서 얻어갈 수 있는 표들을 그들의 갈 수 있는 사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표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정당을 하겠다라고 밝혀낸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결심이고 그 파라미타님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용해인만 마음에 든다. 기본소득당 제2의 신지혜가 또 나올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용해인은 좋아요.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4년간 검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그 당에서 내는 모든 후보를 다 믿어도 될까?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민주당 배지 달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으로 못 믿겠다. 우리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그 당을 보고 뽑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용해인은 검증이 됐어요. 용해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검증하지 않으면 무조건 용해인 당이라고 해서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나서는 진짜 우리 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진보 시민 측 또는 반윤석열 측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긴다고 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국진당과 민주당 사이 안에는 흔히 중도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어느 쪽에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정치 혐오층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세력들이 늘 제3세력으로 존재를 해왔어요. 가장 성공한 게 안철수 팔이었지만 안철수는 이제 끝났죠. 망한 거고 이준석도 이미 한 번 우린 사골이에요. 재탕이란 말이야. 그런 과정 세 번. 세 번인가? 마삼이니까.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정치 구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미리 알고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론이라든지 기존의 미디어들의 조작질이나 폄하를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정치적인 어떤 식견과 안목을 좀 보자는 입장에서 오늘 주제없는 얘기를 갑자기 한 20분 동안 근데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 해도 용해인당으로 가면 그렇죠. 네. 그리고 용해인 정당으로 갑시다라고 해주는 거고 용해인 정당에 송영길과 조국과 뭐 민주당 없는 김남국이나 사람들, 민주당 없는 사람들 여기다 그 사람들이 넣으면 돼. 거기 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마음고생을 했던 지지자들한테 새로운 보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위성정당 만드는 거 비판도 좀 덜 수 있고. 당연히 저러야죠. 왜? 용해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심점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 지난 4년간 전 딴 건 모르겠고 용해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일 진짜 잘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인정하잖아요. 100% 솔직히. 킹정이지. 네. 진짜 민주당에 있는 어떤 의원들보다도 부지런하고 정말 많은 일을 많은 했어요. 일을 했고 정말 일 잘했어요. 시원시원하게 했습니다. 용해인 의원 큰일 하시네. 네. 아무튼 저희는 친민주당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우리의 존재를 몰라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 있는 주류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 저희가 만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다 아웃사이드예요. 현역은 한 명도 없어. 의원이 현역이 없네. 현역은 한 명도 없어.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 모가지를 자르고 제대로 당을 바꾸라고 만들 사람들을 우리가 호언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기존에 있는 주류 있는 사람들 물론 오라고도 안 하겠지만 오지도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우리 따위는 민주당에서 야 니들 있디 말디 니들이 뭔 개소리 왈왈 하디 말디 이런 존재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거는 홍 작가님이 그런 분들의 출연을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이 제가. 몇 명 있었잖아. 네. 나 알고 있거든.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신기해. 자체가 아웃사이더기 때문에. 잘 깠어 그때. 그때는 몰랐는데 잘 깠어. 나 그때 껍질이 파래갖고 파란 줄 알고 있는데 받았잖아? 그러면 바로 과하게 망하는 거야. 와, 그러면 우리한테 또 뭐라고 했을 네. 거고 사람들이. 그래서 송 작가의 게으름이 송 작가 TV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예, 다행입니다. 이분은 부지런을 떨면 사업이 망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분은 부지런을 떨면 안 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 좋네 오늘 분위기. 앞으로 금요일은 술방으로 어떻게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너무 맛있습니다.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